소렌토가 큰일 났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산타페 풀체인지가 출시된 이후로 정말 중형급 SUV 시장에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렌토를 앞서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렌토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저는 신화섭이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주간주행등인데요. 기아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주간주행등이 적용됐습니다. 세 갈래로 뻗어가지고 마치 별빛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기아 모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세로로 배치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랑 상당히 잘 어우러지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이 라인을 따라서 공기흡입구를 세로 모양으로 뚫어놔가지고 수직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을 좀 짚자면은 크롬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뚝 잘라놨어요. 이 크롬을 좀 여기 끝까지 이어주거나 아니면은 좀 끝까지 이어주지 않을 거라면은 좀 여기서 이렇게 좀 살살 얇아지면서 빠지는 이런 디자인을 채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현대차 그룹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있어요. 합산 출력은 235마력 정도로 발휘해주고요. 이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뒷바퀴까지 동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옆쪽으로 상당히 많이 삐져나오게 돼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도 꽤나 날렵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취해주고 있고요. 이 옆쪽에 있는 장식도 좀 한층 길게 뽑아놔가지고 차가 꼭 가만히 서 있어도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시승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퀴 크기를 최대 18인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모자라 가지고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타이어 폭이 두껍고 휠이 작은 만큼 승차감 면에서는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던 테일램프가 N자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밑에 길게 쓰여져 있던 소렌토라는 문구가 좌측 하단으로 조그맣게 이동했습니다. 이 앞쪽과 마찬가지로 반광 크롬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길게 이어놓은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쪽에서는 일단 이 보조제동등이 기존 모델보다 한참 길어졌고요. 이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디지털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가 2개 탑재되게 됩니다. 뒤쪽에 왔으니까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공간을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산타페랑 비교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또 생기는데요. 이 산타페의 경우에는 이쪽 끝단까지 꽉꽉 눌러서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소렌토는 이렇게 트렁크 라인이 깎여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재 공간에서 조금이나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의자를 접어서 이 차가 과연 가족들의 많은 짐을 실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차박까지도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이 아래쪽에 배터리가 위치하기 때문에 트렁크 바닥이 조금 높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2열 시트랑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죠. 제가 키가 183cm인데 이렇게 누워있어도 발끝이 트렁크 안에 들어왔어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차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천장에 이렇게 커다란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 맛도 상당히 좋고, 이 정도 넓이라면 성인 남자 1명 정도 더 누워도 충분히 누워있을 만큼 널찍한 것 같습니다. 이 운전석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놨는데 이렇게나 무릎 공간이 여유롭고요. 머리가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만큼이나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리클라이닝이 거의 한 뼘 가까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만약에 눈부시다면 이렇게 커튼을 올려가지고 햇빛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센터 터널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도 만족스럽습니다. 이 밖에 편의 사양들도 꼼꼼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로형 송풍구가 설치가 되어 있죠. 다만 이 송풍구에서 자체적으로 바람의 풍량을 설정한다든지 온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180W까지 나오는 12V 소켓이랑 200W까지 나오는 220V 단자까지 있기 때문에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운전석 뒤쪽에도 USB Type-C 포트가 하나 있고 조수석에도 하나씩 있으니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꽤 여유로운 편인데요. 이 운전석 뒤쪽이랑 조수석 뒤쪽에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시트백 포켓이 마련되어 있고, 도어 쪽에는 컵홀더 하나, 이 아래쪽에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됐고, 이쪽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얹어 놓을 수 있게 막아 놓은 점도 만족스럽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두 개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산타페 6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좀 더 딱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렌토는 그런 느낌 전혀 없고 그냥 푹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양쪽에 있는 송풍구예요. 송풍구가 원래는 막 상하로 나눠진 그런 디자인이었죠. 가운데에도 심지어 상하로 나눠진 세로로 긴 그런 송풍구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이 가운데 부분에는 좀 일자로 쭉 길게 이어나서 최신 차의 디자인 트렌드를 따르고 있고, 양쪽에 있는 송풍구도 위아래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런 일반적인 송풍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는 기아가 K8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공조 조작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실내에서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이 가운데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12.3인치로 커졌다는 건데요. 스포티지가 12.3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소렌토는 10.25인치가 들어가서 이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지문인식 센서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클러스터 왼쪽에 정말 의미 없는 손바닥만한 공간,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 하나 놓고 그 가운데 정말 뜬금없이 지문인식 센서만 하나 놨단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아무것도 놓을 게 없으면 차라리 안 만들고 이거 조그만 센서는 여기다 옮기는 게 낫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판때기를 넣고 그렇게 공간을 낭비할 바에는 저는 소렌토의 디자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시트의 느낌은 산타페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 똑같이 들어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인데요. 모터그래프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 모드에서 흰색, 스포츠 모드에서는 빨간색, 스마트 모드에서는 파란색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설정 창에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드라이브 모드와 상관없이 개별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주차장에서 승차감을 조금 느껴보자면은 확실히 저번에 시승했던 산타페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타이어의 최대 크기가 18인치밖에 선택이 되지 않아요. 몸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하지만 승차감 면에서는 훨씬 우수합니다. 저번에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승차감을 말씀드릴 때 앞바퀴는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뒷바퀴는 쿵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지금 소렌토는 앞바퀴는 부드럽게 올라가고 뒷바퀴도 똑같은 감각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나요. 부드러운 만큼 서스펜션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렇게 차를 좀 좌우로 흔들흔들 해보면은 출렁출렁 하면서 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아실 수 있겠죠. 제가 한 살살 정말 가속 페달을 살살 컨트롤을 해봤는데 한 시속 30km까지는 전기 모터가 오롯이 바퀴를 굴려주다가 이제 시속 30km가 넘어가니까 엔진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도요타 하이브리드 타면은 메인 동력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그런 점들을 칭찬 많이 했잖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도 이제 그 정도를 따라간 것 같습니다. 전기 모터가 메인으로 움직이다가 엔진이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하는 그런 구간에서도 엔진이 도는 소리 아니면 RPM 게이지 이런 게 아니었으면은 전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한번 회전 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2차로 넘었고 3차로까지 들어가네요. 중형급 SUV인 만큼 회전 반경은 꽤 크죠?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센터 콘솔 쪽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확실히 산타페보다는 보기 편한 느낌이 있어요. 산타페는 비슷한 방식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만 산타페는 버튼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소렌토는 버튼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풍량을 조절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풍량을 조절을 하면 되죠.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내놨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형급 SUV에 1.6 터보 엔진으로 가능할까? 좀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경쾌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로백 성능도 우수한 편입니다. 저희가 측정했을 때 한 7.8초에서 7.9초 정도가 나왔거든요. 일상적인 주행뿐만 아니라 좀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으로 펀치력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추월할 때나 아니면 위험을 벗어날 때, 이럴 때도 충분히 좋은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2000rpm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4기통 터보 엔진 특유의 그런 좀 카랑카랑 거리는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가속을 하는 과정에서만 이런 소음이 좀 나는 거고요. 정속 주행을 한다거나 속도를 조금씩 줄일 때 아니면 타력 주행을 할 때 이럴 때는 엔진을 꺼줍니다. 지금도 90km가 넘었는데 엔진 가동이 멈춘 상태예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정숙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인 걸 차치하고서라도 산타페보다 방음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바퀴가 굴러가는 그런 노면 소음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산타페 시승할 때는 뒷바퀴 쪽에서 이렇게 웅웅웅 굴러가는 소리가 좀 거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1열에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좀 이따 2열로 넘어가서도 이런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풍절음은 어느 정도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 풍절음이 세단을 탈 때 그런 나는 그런 바람 소리만 들려오지 정말 막 거슬릴 만큼 시끄러운 풍절음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앞쪽 윈드실드 뿐만 아니라 1열, 2열 전부 다 꼼꼼하게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둘러놨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차는 산타페랑 마찬가지로 자동 차선 변경까지 지원하는 HDA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왼쪽 방향 시트 살짝 눌러주면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차로를 변경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티어링 휠의 그립 감지 시스템이 산타페처럼 정전식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지를 감지하는 토크 감지식입니다.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가격 인상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이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가다 보면은 스티어링 휠을 잘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경고등이 뜨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줘야지 이게 경고등이 꺼지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산타페랑 급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1시간 26분 동안 66km 정도를 달렸는데 누적 연비가 리터당 16.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 리터당 13.8km랑 비교해보면 거의 15%가량 더 잘 나오고 있죠.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발 컨트롤에 따라서 연비가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밀리카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빼어난 성능을 발휘해주는 이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특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앉았을 때 뒷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바퀴 굴러가는 소음들이 꽤나 시끄럽게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소렌토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까 1열에서 제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앞쪽도 여유롭게 반응하고 뒤쪽도 여유롭게 반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 뒤에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소렌토의 출시 소식만 봤을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풀체인지 모델이 뭐 하나라도 신기술이 더 들어가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승차감 면에서는 소렌토가 좀 더 우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에 붙어있는 이 파노라믹 선루프 덕분에 시원한 시야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듀얼 와이드라고 주장하는 썬루프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좀 완충지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소렌토는 그래도 한 판으로 이렇게 쫙 뚫어 놓으니까 확실히 시원한 맛은 있습니다. 딱 5인승 뭐 한 3명 4명 이렇게 태우실 거라면은 소렌토 선택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신형 소렌토,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단 말이 있죠.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막 경쟁하면은 소비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자동차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소렌토와 산타페처럼 여러 차종이 좀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좋은 차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렌토, 산타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